자, 지금까지 배웠던 호흡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이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만든다. 이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기체교환, 식물의 기체교환도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낮이냐 밤이냐 구분만 하면 돼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 상관없이 둘 다 일어납니다. 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니까 얘는 쉬면 안 돼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니까 낮에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근데 한낮에 빛의 세기가 셀 때는 호흡의 양보다 광합성의 양이 많아요. 그 말은 흡수해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방출도 되지만 호흡에도 사용될 거고, 호흡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도 다시 광합성에 재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간단한 그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방금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광합성과 호흡을 구분하는 거 꼭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생성, 저장, 에너지 저장, 그리고 낮에만 일어난다. 빛이 있을 때. 그리고 사용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 호흡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발생하는 건 이산화탄소고 사용되는 건 산소. 그리고 일어나는 시기, 얘는 밤낮 구분 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도 하냐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 어쨌든 외부에서의 에너지를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즉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포장해서 저장을 해두면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포장을 푸는 거죠. 포장을 풀어서 양분을, 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양분을 분해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꺼내 먹는, 에너지 얻는 과정이다. 그래서 둘은 늘 같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꼭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밑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잎의 세포에서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잎세포의 엽록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처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포도당이 물에 녹지 않는 녹말, 저장하기 쉬운 녹말의 형태로 잠시 저장이 될 거예요. 녹말의 형태로. 그러다가 줄기를 거쳐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한다. 왜 이동한다고 했죠? 이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 근데 이 과정, 이 호흡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모든 세포,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분은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됐지만 이동할 때는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밑에 양분의 사용. 일단 양분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하고, 다음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돼서 생장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그러면 동물 입장에서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살아가려면 에너지는 필요하고, 그럼 그 양분은 어떻게 얻냐? 다른 동물을 잡아먹던지 아니면 식물을 먹던지. 그때 이 양분이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동물 입장에선 다양한 형태의 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이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옆에 맞아 볼까요? 1번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흡은 잎에서만 일어난다? 틀렸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잎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광합성이고, 낮에는 호흡하지 않고 밤에만 호흡한다. 틀렸죠?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낮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인데, 낮에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반대잖아요. 그래서 호흡 안 하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호흡과 광합성 둘 다 하지만 광합성이 더 지금 이제 주인공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밤낮 구분하면 안 돼요. 낮에 호흡하지 않으면 낮에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맞고, 호흡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수하겠죠.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낮과 밤의 기체 교환이다. 뭐냐? 옆에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낮에는 광합성이 더 주인공이에요. 그럼 광합성을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될 거고 산소를 방출해야겠죠. 하지만 광합성으로 만든 산소 호흡에 쓸 거고, 호흡에서 만든 이산화탄소 재활용해서 광합성 할 거고,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에 옆에,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산소를 안 보이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3번, 양분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양분은 호흡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생장에 사용하거나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하겠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의 내용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146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죠. 다음,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와 비교해서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 중에 포도당은 저장하기가 쉽지 않아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저장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이 3가지가 교과서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3가지의 요인이 모두 적절하게 조절됐을 때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난다. 한 가지만 충족됐다고 해서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는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5번, 증산작용은 식물 속의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거죠. 수증기로 변해서, 수증기가 됐다는 거는 기체가 됐다는 거고, 그럼 기체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뭐를 얻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래서 호흡과 비교해서 광합성, 우리가 광합성은 양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엽록체 입장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 이 빛 에너지를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저장하는 과정이다. 또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그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 광합성은 이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양분에 저장해서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장. 그리고 호흡은 이 포장을 풀어서 에너지를 다시 얻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 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은 이제 빛 에너지는 아니고 열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7번.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절대 방출이 안 되고 산소가 절대 흡수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흡수되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도 하는데, 광합성량이 훨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흡수되는 쪽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도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8번.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호흡이나 생장, 이제 몸집이 커지는 것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저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할 때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 전환이 된다. 어제 얘기했지만 이 양분 포도당으로 만들어지지만 녹말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을 했지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잎이잖아요. 양분이 지금 잎에만 있는데 양분이 없는 줄기나 뿌리나 다른 동네로 이 양분이 넘어갈 때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설탕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누구는 단백질, 누구는 녹말, 누구는 포도당, 누구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문제 같이 봐볼게요. 자, 1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빛이 있는 낮에 빛 에너지가 필수로 필요하죠. 그래서 낮에 일어납니다. 니은. 식물체의 모든 세포가 아니고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모든 세포는 호흡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자, 에너지를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듯이 양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장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 그게 호흡이고, 둘의 차이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광합성의 과정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엔 지금 줄기를 타고 넘어왔네요. 이거는 물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두 군데, 여기가 기공이 되겠죠. 창문을 열어뒀으니까 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 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지금 광합성이기 때문에 재료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B는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공기 D는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C는 뭐가 될까요? 저 양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포도당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곧 녹말로 이렇게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있는 녹말로 저장이 될 거고요. 또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1번 A는 물이었으니까 뿌리를 통해 흡수되고 줄기를 타고 잎으로 오겠죠. A는 물이고 B는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다.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나머지도 봐볼까요? 자, D, B 이산화탄소, D는 아까 산소, 둘은 공기, 기체이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 맞는 말이죠. C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다. 양분. 자, D, 산소. 산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 우리 그 앞에서 그 나무에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기억해 보면, 산소는 방출되기도 하지만 호흡에도 필요해서
만들어진 산소를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호흡에 사용을 하고 사용하다 남은 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이용하기도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3번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양. 자, 빛의 세기는 광합성의 필수기 때문에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은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번, 3번은 틀릴 거고,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계속 무한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식물 안에는 엽록체가,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그 엽록체의 개수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공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공장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뭔가를 주어도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 일정 세기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프 모양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A와 B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A는 뭘까요? 지금 이 선생님이 색칠한 이 부분, B가 기공이 될 거고, 기공 양 옆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엽록체가 있네요. 그래서 A는 공변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얘네 하얀 애들, 얘네는 표피세포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양분과 산소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 호흡은 어떻게 되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호흡에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기억. A는 산소다. 맞는 말이고, B는 광합성과 호흡에 사용된다. 광합성에는 B는 이산화탄소잖아요. 광합성의 재료이지만 호흡에서는 재료가 아니고 결과물이 되겠죠. 얘는 틀린 말. 디귿. 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6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겠죠. 맞는 말이고,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자,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잠시 저장이 된다. 맞는 말이고, 남은 양분이 열매에 저장될 때는 녹말로만 저장된다. 녹말로만 해서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녹말로 저장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녹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 가능하다. 뭐뭐 가능하냐? 그건 앞에 교과서에 보면 다양한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자,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고 햇빛을 두는 곳에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수면의 높이를 비교하는 실험이네요. 자, 이 실험 앞에서 봤던 증산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겠죠. 잎에서 자, 물이 빠져나가면,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가면 원리가 어땠죠? 여기서 이제 물이 부족한데, 물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줄기에서 끌어올 거고, 그럼 줄기에서 줬으니까 줄기가 부족해졌네요. 뿌리에서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걸 알아보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물을 많이 흡수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면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 실험 기억 안 나면 앞에 교과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수면의 높이가 높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흡수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무슨 기준이에요? 증산작용이 잘 안 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 뜻이에요.
그럼 가나 다를 비교했을 때 지금 다는 잎이 없네요.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물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원동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다가 가장 높을 거고 얘가 1번.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를 할 건데 무슨 차이냐? 하나는 비닐봉지 씌워 있고 하나는 비닐이 없고. 사실은 비닐봉지가 없을 때 이때가 증산작용이 더 활발해요. 계속 이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나갈 수 있어요. 비닐봉지로 막아두게 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지금 이 안에가 되게 습할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잎에서 이미 밖에 수증기가 많은데 더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방이든 교실이든 건조할 때가 있고 되게 습할 때가 있어요. 이때 바닥에 물을 흘려보면 자, 건조하다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을 때 그러면 얘가 빨리 증발해서 다 공기 중으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습하다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미 많은 상태라서 여기 있는 물들이 증발해서 들어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증발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자세한 원리까진 필요 없지만 그냥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서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다. 그러니까 물도 많이 흡수할 거고 그래서 가가 꼴등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가 2등이 될 거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거 교과서 뒤쪽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8번 햇빛이 강한 낮이다. 햇빛이 강한 낮이라는 거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식물은 일단 낮밤 구분 없이 호흡을 할 거고 근데 낮에는 빛 에너지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할 거고 근데 빛이 강하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건 광합성의 양이 많다. 그래서 지금 광합성이 호흡보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 거고 호흡은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 거고 근데 광합성의 양이 많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이 강한 낮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A가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방출하는 B가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이 가의 과정이 광합성이 되겠죠. 나가 호흡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소 밖으로도 가지만 어떻게 자기 호흡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추가로 되어 있고 호흡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도 재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름 다 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의 초점은 햇빛이 강한 낮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을 거니까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광합성으로 다시 쓰일 거예요. 그리고 호흡에 사용되는 산소보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산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거 그림 보면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번. 그림과 같이 밀폐된 유리에 촛불 넣으면 꺼진다. 촛불을 넣으면 금방 꺼집니다. 왜요? 불이 계속 붙으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근데 지금 이 유리로 막으면 산소를 차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진다. 근데 그림 나는 식물과 함께 있으니까 꺼지지 않았다. 식물과 함께 있는데 꺼지지 않았다는 건
이 식물이 지금 산소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유리잖아요. 투명하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지금 광합성을 했구나.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하니까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구나 라는 거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병에 만약에 유리종의 빛을 차단했을 때, 빛을 차단하겠다. 뭐 한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못하면 산소 발생 안 할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불이 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해석. 자, 두 번째 해석.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빛을 차단했다? 일단 광합성 안 하고 산소 없어져서 불이 꺼질 건데, 자, 빛이 차단되어 있어도 광합성은 안 하지만 뭐는 하죠? 호흡은 할 거예요. 자, 호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 원래 안에 산소가 있었을 거예요. 1번 해석에 의하면 일단 추가적으로 산소를 안 주니까 불이 꺼질 거다. 근데 2번 해석에 의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산소마저도 얘가 호흡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없는 가의 유리일 때보다 나에서 호흡을 해버리면 산소를 써버리는 게 소모하는 속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결론, 불이 꺼지는데 어떻게 더 빨리 꺼질 거예요. 식물이 없는 것보다 호흡에 의해서 산소를 써버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모범 답안 꼭 읽어봐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뭐 별건 아닌데 그냥 꼭 한번 읽어봐요. 어쨌든 식물 공장이다 뭐다 하면서 식물을 기를 때 어떤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거 빛의 세기,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발광 다이오드 조명, 이 빛이라는 건 광합성을 할 때 꼭 햇빛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양한 빛들 다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원 교과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수고했습니다.